사회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가 혁신이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공장의 공동대표 홍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아 마을의 좀 가장 큰 특징은 이곳에 온 청년들에게 새로운 고향이 생겼다라는 것 같아요. 여기를 거쳐간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정말 고향이라 생각하고 살다가 힘들어졌을 때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이곳에서 충분히 쉬고 괜찮아졌을 때 다시 또 돌아가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고향 같은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업을 했던 거는 공유경제였어요. 스쿠터라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물건을 공유해주는 공유경제 서비스였는데요. 이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은 벌지만 이 공유경제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죠.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곳곳에 숨겨진 수많은 지역 자원들이 있고 이것들이 저평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 로컬 콘텐츠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여행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태우고 여행을 했었죠. 버스를 만들어서 그 버스에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태우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9인승 차량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같이 전국을 다니는 이제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었어요. 신문 보도자료를 내고 그리고 소셜 커머스에서 팔면서 G마켓이나 이런 데서 팔면서 이렇게 여행을 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고 그리고 여행이 계속 잘 일어났어요. 한 3년 가까이 여행을 지속했고 한 1,300명 가까이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거의 지구 한 2바퀴 반 정도의 거리를 이 전국 일주로만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이제 여행을 다녔었고요. 그렇게 이제 여행을 했었지만 막상 이제 여행을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로컬 콘텐츠나 지역 자원 성장이 아니고 자아 발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밤에 별 보면서 요리해 먹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들,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어떤 그런 활동 속에서 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뭔가 울컥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쏟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순간들 때문에 우리 여행을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니는 여행은 계속 비용 소모가 컸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적인 면에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숙소를 잡아두고 머무르는 여행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주도에서 한량유치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한량유치원이 소위 대박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미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제주도를 떠나야 됐고 제주도를 떠나서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던 중에 목포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포에서 오래된 여관 건물이 하나 매입을 했는데 그걸 써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이 왔고요. 목포를 기반으로 전국의 섬을 이제 다니시는 시인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시인님께서 한량유치원에 오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한량유치원 같은 거를 목포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목포에 오게 됐죠. 이 목포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저랑 박명호 공동대표 2명밖에 없었는데요. 점점 5명이 되고 나중에 이제 괜찮아 마을 할 때 이제 10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괜찮아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열기까지 다다랐어요. 처음에 오픈했던 건 놀먹사라고 놀고 먹고 사는 여행이어서 놀먹사라는 이제 여행을 오픈했고 2박 3일짜리 여행 프로그램이었고 이 여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술 먹고 맛있는 거 먹는 여행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 지원이 없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품화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도 눈에 들었던 거예요. 정부 용역 사업을 하나 받아오게 되고 그게 괜찮아 마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지역에 빈집이 많아지고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 공폐가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극심한데 그런 지역의 유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있었고 저희는 청년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청년들이 기회가 없고 서울에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그 이해가 맞닿은 거죠. 정부에서 제 생각하는 그 유휴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이 쓰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역의 빈집을 이용한 단기 체류 프로그램 괜찮아 마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여기서 살고 가는 그런 하나의 6주짜리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사이에 청년들이 좀 지친 마음을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도를 해보니까 저희 예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청년들이 여기에 왔을 때 지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요.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가 지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도전을 하고 싶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요. 많이 지쳐있던 사람들은 좀 더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짜여진 6주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여기 안에서는 도전과 쉼이 병행해서 계속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의 그 상설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괜찮아 마을을 기수제로 운영하던 것을 어쩌면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이 가동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저렴한 숙소에서 자고, 또 함께 저렴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도전하거나 쉬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최근의 형태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저희가 시도하고 있어요. 괜찮아 마을을 하면서 처음에 만들 때마다 저는 괜찮아 마을이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였어요. 한 문장이. 근데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 운영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30명이 살아가는 이 마을에는 30가지의 생각이 있고 30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심지어 한 명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무수한 경우의 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저마다의 쉼과 실패의 기준이 다르고 쉬는 기간과 실패의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수제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해요. 기수제보다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월간 또는 주간으로 괜찮아 마을을 오픈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 주씩 한 달씩 사람들이 와서 살다 가는 그런 괜찮아 마을의 어떤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괜찮아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다양함을 서로 존중하고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면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머무는 기간도 따로, 그리고 하고 싶은 활동도 따로, 다 따로 하지만 결국엔 그 끝에는 괜찮아져서, 그리고 이곳에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따로 똑같이 라는 것이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치의 방식이 좀 빛을 발했어요. 코로나 때.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는 좀 세련되게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가치에 첨착하지 않고요. 너무 또 서구적인 따로에 전착하지 않아서 따로 또 가치를 우리가 적절하게 좋아해서 서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보호하되, 그리고 같이 함께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공동체들에 주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국가보다 중요한 것은 더 작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들이라고 생각해요. 로컬 커뮤니티들이죠. 이 로컬 커뮤니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학교가 로컬 커뮤니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뿐만 아니라 회사, 또 저는 하나의 로컬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 주변에 다 같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잖아요. 이 로컬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는 이 모델들을, 좋은 것들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따로와 가치가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많은 공동체들이 이식해야 될 새로운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만 꼽는다라고 하면 채소한끼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전 무효곡절 끝에 만들어진 식당이에요.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근데 같이 여기서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채식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와 함께 채식 요리들을 같이 장을 보고 요리하고 하다 보니까 채식이 매력적이다라는 걸 느낀 거죠. 매 월마다 다른 요리 메뉴를 선보여요. 매월 그 달에 어떤 식재료나 특산물이나 이제 그 달에 어떤 제철 채소를 가지고 채식 식단을 짜서 그런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괜찮아 마을 하기 전에는 비어있던 한옥집이었어요. 닫아놓은 지 꽤 오래되신 숙소였는데, 이거를 저희가 괜찮아 마을 1기, 2기, 3기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숙소로 샀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저희가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살다 갔죠. 근데 그 중에 몇몇 친구가 거기서 살았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 숙소를 본인들이 괜찮은 마을이 끝나고도 유지가 되도록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표님한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숙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춘화당이라는 숙소인데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이전에 목포라는 지명이 없었고 무안이라고 했는 무안 감리터였어요. 네. 오늘 아침에 시장님 집이었던 사택 같은 개념이죠. 그런 장소였던 곳을 나중에 한약방이 됐고 한약방이 게스트하우스가 됐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우리 괜찮은 마을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된 한옥이다 보니까 뭔가 처마 밑에 머물다 가는 바람 한 점까지 굉장히 고즈넉하고 되게 정취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괜찮으면 1기 친구가 숙소를 운영하고 3기 친구가 카페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세종집도 괜찮은 마을 1기 친구 2명이 모여서 만든 식당인데요. 재밌어요. 낮에는 한식 뷔페고요. 저녁 때는 고깃집이에요. 목포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손맛이 너무 훌륭하세요. 어느 식당에 가도 맛있게 반찬을 내어주셔서 맛있는데 단점이 오래 살다 보니까 매번 매 끼니마다 우리가 뭐 우럭이나 뭐 홍어나 뭐 병어 이런 걸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있는 해산물들이 많지만 매 끼니마다 해산물을 먹기는 부담스럽고 또 한 번 백반집에 갔을 때 8,000원부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또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은 날도 있고 한데 거기는 걱정 없이 매일 가도 부담이 없어요. 6,000원밖에 안 하고 그리고 매일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 위주의 어떤 식단을 짜세요. 신경 써서 또 요리를 해서 좀 엄마가 만들어준 밥상처럼 자리를 준비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느 뭐 이렇게 지역을 가도 소도시나 아니면 오래된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골목 상권 같은 데를 가면 뭘 그렇게 약간 지역적인 자원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바꿔서 제품하고 막 상품화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우리한테 필요한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나 우리가 또 애정하고 자주 가기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혁신이란 게 풀리지 않는 사회적 난제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으로 풀기 위한 거고요. 스포츠 경기 같아요. 스포츠 경기는 사실 모든 팀이 다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모든 팀이 승리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이겨 누군가는 지고 비길 수도 있고 네.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방법들이 항상 작동하거나 항상 성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분명히 도전했지만 실패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좌절을 겪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하나의 경기에 졌다고 스포츠팀이 해체되지는 않잖아요. 그 스포츠팀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스포츠팀은 팬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도전할 거고 언젠가는 또 우승할 수 있는 꿈을 꾸겠죠. 사회혁신이란 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거고 그게 풀릴 때까지 이길 때까지 싸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계속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회혁신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난제들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회적 난제도 해결이 됐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방법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 이 혁신이란 거는 어쩌면은 한순간의 스파크가 아니라 계속 반짝반짝하는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쩌면은 사회를 한 명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한 명이라도 우리 피해보지 않게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월스트리트의 소예요. 저는 이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동안 지금까지 흘러왔던 대로 이 굉장히 강한 이 황소가 돌진해 나가는 그 와중에 그것이 어쩌면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시류이고 힘일 것 같아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이 살지만 어쩌면 이런 작은 소년의 앞에서 막힐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나비효과 앞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거대한 시류라는 게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회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가 혁신이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회 혁신을 뭐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직 무언가를 바꿨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아직 시도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사회 혁신이라는 정의에서 봤을 때 풀리지 않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일종의 사회혁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를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역의 유휴공간 문제를 느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를 했죠. 지역의 빈집들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청년들이 저렴하게 써서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이 1차적으로는 한 번 더 연구해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냈었고요. 그래서 더 한번 청년들이 살아보자라는 계속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사회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잖아요. 저는 지금 그게 일단은 풀어야 될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갈등들이 있어요. 저는 그 갈등 구조들이 우리나라에서 풀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다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막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갈등, 그 젠더 이슈죠. 기울어진 시소 안에서 여자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남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와 또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겪는 세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가치관의 차이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제 내 얘기만 하려고 할 때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것이 이 지역에 와서도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큰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큰 갈등 요소들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으로는 부족해요. 이것들이 어떤 국가적 차원이나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런 갈등 양상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같이 풀어갈 만한 사람들에게 풀어가는 일을 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